고등학교 생명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과학 얘기하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생물이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생명 활동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물질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가 무엇이냐? 생명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이 있고요. 그때 효소가 관여하게 돼요.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작은 물질, 간단한 물질을 복잡하고 큰 물질로 합성하는 광합성,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점점 크고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있겠고요. 또 하나, 복잡하고 큰 물질을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이산탄소와 산소, 소화가 일어나면서 더 작은 영양소를 더 작은 형태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런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을 우린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음식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 과정인 거죠.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요. 일부는 세포질에서 진행되어 무슨 얘기냐? 포도당이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오면서 산소를 이용하여 이 포도당을 물, 이산탄소, 에너지로 분해하는 과정이 세포호흡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이때 만들어진 이 분해된 에너지는 나온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거나 혹은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되는데요. ATP는 아데노신과 리보스라고 하는 아데닌 그리고 인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개의 인산기 이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산 결합이 하나 풀리면서 ADP가 되는데요. ATP가 ADP로 그러니까 즉 무기인산 하나가 분리되는 ADP로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를 또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생명활동에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ADP에서 이 무기인산이 하나가 붙으면서 ATP가 되면서 다시 에너지가 화학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고 저장되고 하면서 또 이용되게 돼요. 자, 그럼 그럼 에너지 어디서 얻느냐요? 포도당, 영양소를 소화해야 얻을 수 있겠죠. 녹말, 단백질, 지방 등의 크기가 큰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 보니까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 소화 과정을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됩니다. 특히 우리가 영양소 하면은 기억나시죠? 탄수화물인 녹말, 단백질, 지방. 녹말은 아밀레이스 통해서 엿당으로 그리고 말테이스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게 되고요. 단백질은 펩신을 통해 폴리펩타이드로 그리고 트립신과 펩티데이스를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쓸개즙을 통해 그리고 라이페이스를 통해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로 분해되어 흡수되게 돼요. 특히나 수용성 영양소인 단당류,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죠. 단당류, 무기용류,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등은 소장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간으로 이동하여 글리코젠과 단백질 형태로 저장되거나 혹은 간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여 신체 각 부분에 사용되게 되고요. 혹은 반대로 지용성 영양소들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소장 융털로 이동되어서 일단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지방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되고 얘네들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암죽관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림프관, 빗장 및 정맥 등을 통해서 또다시 심장 그리고 신체 각 부분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때 필요한 산소 기체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폐표에서 산소를 얻고요. 그리고 그 산소를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시켜서 물질 대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산소가 이 물질 대사를 통해 이산탄소로 산소는 세포한테 주고 그리고 그 세포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생성물인 이산탄소를 다시 조직세포에서 내놓아서 또 이산탄소는 또 모세혈관을 통해 폐포로 그리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죠. 자, 영양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로
그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콩팥과 폐로 이동하여서 영양소와 산소는 세포호흡하는 데 이용되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콩팥과 폐로 이동하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죠. 즉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마지막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되거나 암모니아 되어 간으로 이동하여서 요소로 변했다가 콩팥으로 내보내지거나 혹은 아미노산 또 물이나 이산탄소로 또 분해되는데 물은 콩팥으로 혹은 폐로 이산탄소는 폐로 이동하여서 내보내지게 됩니다.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요. 그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얘네가 또 사용되면 세포에 이용되면 물 역시 콩팥이나 폐로 이동하여서 내보내질 거고요. 이산탄소 폐로 내보내질 것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데요. 이 역시 어떤 세포 물질 대사를 통해서 물과 이산탄소가 됩니다. 그때 물은 콩팥으로 혹은 폐로, 이산탄소는 폐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중학교 2학년 때 기관계를 얘기하고 동물의 에너지 내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 많은 기관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각 기관계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물질 대사가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혈압, 고혈당, 비만, 고지질혈증 혹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등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걸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요법들이 적절한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혈압,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만성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고지혈증,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 내벽에 과다하게 쌓인 상태입니다. 동맥경화, 동맥벽이 탄력이 없어지고 혈관 지름이 줄어드는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량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량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음식물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등 모든 더한 것, 우리가 하루에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계속 축적되게 되어 비만이 일어나고요.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확률을 높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반대로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아진다면 체중이 줄어들고요. 영양의 결핍이 일어나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과 같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얘기들이죠. 네. 각 기관들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들 다시 한번 보셨고요. 또 하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 잘 고려해서 음식물을 먹고 또 그것을 또 소모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이요법들이 있어야겠네요. 중학교 때 했었던 얘기, 오랜만에 듣는 얘기들이 참 많네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 몸, 생물이라고 하면은 물질 대사도 일어나지만 또 주위 환경에 반응하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